바젤 프레임워크 관련된 리스크 파라미터가 한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PD, LGD, EAD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 규제 목적의 그 소요 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어떤 포뮬라를 봤는데 그 포뮬라가 어떻게 도출된 것이냐 이렇게 그랬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밸류 리스크의 관점에서 규제 자본을 계산할 것이냐 하는 그 포뮬라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게 첫 번째 관점이었고, 두 번째는 개별 자산에 대해서 그것을 계산했을 때 단순하게 썸을 하면 그 전체 포트폴리오의 그런 소유 자본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마이클 고디라는 분의 이론적인 모형을 해서 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결과만 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간 과정을 못 봤지만 어떤 기본 아이디어는 감독원에서 이야기하는 그 포뮬라, 바젤 어커드에 나와 있는 포뮬라는 경제 자본을 측정하는 것이다. 밸류 리스크에서 예상 손실을 빼고 나머지 그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다. 경제 자본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을 거라고 하고요. 근데 그 포뮬라가 왜 또 그런 특별한 모양인가는 좀 더 오늘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한 가지 이야기는, 마이클 고디가 이론적인 근거를 낼 때는, 그래듈라 포트폴리오에서 웰 다이버시파이드 그런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프락시메이션 포뮬라가 얼마나 실제 일반적인 포트폴리오하고 다를 것이냐, 그거를 이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이번 이제 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챕터에 이제 바로 이제 그 PD 레이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스토리가 좀 길기 때문에 그거 전에 잠깐 LGD 파트를 먼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EAD 파트를 한번 볼 거고요. 실제로 그런 IRB 은행에서, 승인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PD 레이팅 체계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그젬플은 뭐냐면, 오늘 좀 더 이걸 볼 텐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시스테매틱 리스크를 나타내는 어떤 X라는 변수가 있다고 하자. 나중에 이제 이 X는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냥, 그러니까, 이 개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가 예를 들어 정규 분포라는 별량이고, 평균이 0이고, 베리언스가 스퀘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X에 컨디셔널하게 UI는 이제 로스 레이트거든요. 로스 레이트인데, 컨디셔널하게 얘는 평균이, 정규 분포라고요. 평균이 X예요. 어떤 값을 가질지 모르죠, 그죠? 이 값이 어떤 분포에서 딱 튀어나와서 값이 예를 들어서 2.5가 딱 되면 그 2.5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분산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포트폴리오가 이제 이퀄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달러씩 익스포저가 쭉 있다. 그럼 1달러 전체 더하면 이제 N명으로 차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N이라는 게 이제 저게 되겠죠. 그 토탈 익스포저가 되는 거고, 그거 중에서 이제 로스가 되는 겁니다. 로스가 있으면 이 중에서 그래서 로스 레이트가 결정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로스 레이트는 U의 함수고요. U는 또 X의 함수잖아요. 실제로 한번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우리가 low iterative expectation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학교 때 배우는 것들인데요. 그랬을 때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보면 실제로 이 친구는, 즉 이 친구가 어떤 분포를 가질까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 정규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0이고, 그 다음에 요게 분산이거든요. 그러면 정규 분포고 모멘트가 있으면 이제 누적 밀도 함수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퀀타일은 거꾸로 읽은 거죠. 퀀타일. 손실 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걔를 누적 밀도 함수를 만들어서 해보면, 예를 들어서 99.9%일 때
손실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해보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Q 퀀타일을 예를 들어서 0.999 그러면 9.9%에서 이제 바 값이 이렇게 계산되겠다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이클 브로디의 이론에서는 이 n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그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퀀타일을 계산을 할 때 n을 유한한 값을 줄 때하고 무한대로 n을 증가시켰을 때하고 요만큼의 차이가 난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규제자본의 공식은 그 밸류 리스크에서 그 다음에 익스펙트 로스를 뺀 것이 규제자본의 공식인데 그 공식은 얘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실제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유한한 n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만큼 과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더 써야 되겠다. 더 써야 되는 것을 처음에 우리가 그 바젤 포뮬러를 보여줄 때 이 granularity adjustment 해서 비슷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포뮬라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필라 2에서 이거를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쌓으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는 지금 별로 큰 고려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보통 우리가 concentration risk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그래뉴라하지 않고 concentrate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잠시 후에 보게 될 내용을 보면 로스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을 확률, 로스 레이트가 특정한 값보다 작을 확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쪽에 누적 밀도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여기 보면 이름 중에서 바스첼이라는 이름이 나올 겁니다. 바스첼. 이 분이 바스첼이라는 분이 실은 그 외국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KMV라는 회사 거기에서 이제 크레딧 포트폴리오의 크레딧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문을 많이 쓰신 이론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 로스 함수는 누적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퀀타일을 읽으면 이렇게 값이 되는데 이 포뮬러를 가만히 보면은요 앞에 봤던 규제자본식하고 똑같습니다. 밸류 리스크를 이렇게 계산을 한다 하는 건데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는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식이 이제 왜 출되는지 오늘 이제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좀 떠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쨌든 뭐 얘를 계산할 때 우리가 모르는 게 이 로라는 것인데 로라는 것은 0.12와 0.24 사이에 어떤 값이 되도록 되어 있고 PD는 특정한 차주의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는 뭐냐면 알파 QX 돼 있잖아요. X는 표준정규별량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을 하는데 그래서 표준정규별량이기 때문에 표준정규별량의 누적 밀도 함수의 퀀타일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X가 만약에 특정한 값을 가지면 이제 그 값에 따라서 이제 퀀타일 값을 여기서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더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이제 LGD로 들어가면 좋은데 LGD로 바로 들어가면 잘 그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그 사이트에 올라나와 있는 그 슬라이드는 이 논문을 요약을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한번 쭉 플로우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직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보고요.
이걸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한번 쭉 같이 넘겨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키워드가 몇 개 나오는데 다운턴 LGD, 그 다음에 Best Estimate of Expected Loss고요. 그 다음에 Potential LGD, 뭐 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 대출, 그럼 기업 대출은 LGD가 얼마나 돼야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업 대출이 올해 있었는 것, 이제 올해 발생한 그런 디폴트가 된 건에 대해서 얼마나 회수를 했느냐, 얼마나 손실을 받느냐라고 하는 통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LGD가 예를 들어서 45%다. 로스가 나면 45%를 날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다음 해 또 해보니까 뭐 48%. 이런 숫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평균을 내서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평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특정 연도에 디폴트가 5건이 일어났어요. 5건이 이제 회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LGD가 계산됐을 텐데 5건이고요. 다음 해는 뭐 10건, 그 다음에는 7건. 이렇게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많은 게 좀 더 웨이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디폴트한 안건들을 샘플 기간 동안에 5년이면 5년 동안을 더해서 분모를 넣고 그 부분의 특정 연도의 개수가 웨이트가 되는 거예요. 특정 연도의 개수. 그러면 그 웨이트는 더하면 1이 되겠죠. 그게 여기 이야기하는 디폴트 웨이티드 LGD고요. 그게 이제 평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젤 커미티 온 뱅킹 슈퍼비전 BCBS에서 코드를 만들 때 보면 이거를 쓰는 다운턴 LGD를 쓰라는 거예요. 좀 더 보수적인 값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45%가 LGD라고 했을 때 그럼 다운턴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 안 좋은 때잖아요. 티피컬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리세션 기간에 인수가 얼마나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레퍼런스 데이터셋 RDS가 5년치 정도밖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annual default rate LGD가 5개 포인트가 있다고 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5개 포인트를 가지고 평균을 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침체기 또는 다운턴일 때 어떤 더 나쁜 값을 갖느냐, 예를 들어서 60%냐 55%냐 이걸 어떻게 결정하겠냐는 거예요. 그 5년 사이에 그런 침체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기본적인 철학이 이런 그 인터널 웨이팅 베이스드 모델을 구축할 때는 자기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 연예인들은 아다시피 뭐 오래전부터 이런 그 부도난 자산에 대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있어서 데이터가 뭐 10년, 20년 있고 하면 뭐 평균도 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 좋았던 해만 또 평균을 낼 수 있고 뭘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하다 보니까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에피소드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는 어쨌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그거를 해볼 수가 있겠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아마 유럽의 은행 쪽일 거예요. 이쪽에 있는 그 캐피탈 리ኳ이어먼트 디렉티브라고 해갖고 여기 보면 보세요. For defaulted exposure, 부도가 난 그런 그 exposure에 대해서 require 하는데 뭘 require 하냐면 estimate of expected loss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 감독은 알기 쉬운
BIS, 신BIS 거기에서 BEEL 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요. 그러니까 이 베스트 에스밋은 지금 구도가 얘가 딱 났어요. 그러면 이제 내후년까지 대부분이 이제 회수가 될 수 있는 부분 회수가 될 텐데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좋아요, 여러분은. 그럴 때 회수를 예상하는 거하고 지금 경제 상황이 나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럴 경우에는 회수가 좀 덜 될 거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해서 하여튼 베스트 에스밋을 한번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는 실은 없죠. 그리고 베스트 에스밋을 한 다음에 LGD가 define 되기를 sum of 이렇게 best estimate하고 그 다음에 a measure reflecting possible additional unexpected losses during the recovery period.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best guess 환갑하고 그 다음에 혹시 또 모르는 그 uncertainty를 고려를 해서 그거에 sum으로 해라. 굉장히 추상적으로 지금 은행 인사는 푸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그 금감원이죠. 금감원이 이제 파이낸셜 슈퍼바이저 서비스인데 FSS인데 한국의 금감원은 이제 잠정적인 가이드라인을 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Advanced IRB Bank는 require the use of the best estimate expected BEL이고요. and potential LGD that reflect possible additional unexpected loss associated with the measurement of BEL.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퀘스천이 이런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얘가 이제 스타팅 포인트인데요. 자, 여기 있는 건 뭐냐면 A of J, J번째 차지입니다. 기업 그냥 생각하면 돼요. 하나 케미컬 J거든요. J에 이게 A가 보통 이제 asset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ability to pay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개념적인 거예요. 이 ability to pay 또는 asset이라고 부르는 asset return이라고 부르는 이 AJ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시스템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X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고유한 변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로는 얘와 시스템 리스크의 상관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X가 시스테매틱 리스크고, 근데 X에 대한 가정이 왼쪽에 보면 X는 표준 정기별량으로 그냥 노멀라이즈 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3.08 그러면 표준 정기분포에서 마이너스 3.08이면 굉장히 저 끝에 있는 거죠. 굉장히 나쁜 경우다 생각할 수 있고, 이 반대쪽이면 굉장히 좋은 경우고, 0이면 뉴트럴한 거고, 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고유한 그런 위험 요인도 표준 정기별량을 가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스토리가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로스 디스트리뷰션의 퀀타일을 읽는 그게 여기서 출발이 됩니다. 이게 바로 공식인데요. 이제 ability to pay가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 보면 이제 J 펌이 예를 들어서 어느 경우에 디폴트를 하느냐 할 때 그 스레셜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J번째 이 차주의 부도율이 이거라고 했을 때 표준정기별량의 어떤 그 역함수니까요. 이제 이렇게 읽는 거죠. 퀀타일이죠.
어떤 퀀타일에 AJ가 속할 수 있다. 아니면 AJ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걸 보면 더 편해요. AJ가 그 값이거나 그 값보다 작으면 여기 디폴트 하는 거예요. 여기 DF는 디폴트 프리퀀시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냥 여러분 생각에 부도율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프리퀀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EDF라는 것을 Expected Default Frequency라고 일반 시가평가 회사에서 특정 회사의 향후 1년 동안 부도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스탁 마켓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계산은 향후 1년 동안 부도 변할 확률을 Expected Default Frequency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번역을 할 때는 그냥 예상 부도 확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DF고요. 그래서 X가 특정한 어떤 값을 갖는 조건부로 이 ability to pay라는 어떤 개념적인 값이 그 threshold보다 더 떨어지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부도 확률이 이제 결정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쓰여져 되겠죠. 근데 AJ는 아까 이런 모양을 만들었었죠, 그죠? 이런 모양. AJ는 이거랍니다. 전식에서.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X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요거로 나눠줍니다. 그럼 X만 남죠. 그죠? X는 표준정기 변력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표준정기부터의 누적 밀도함수 less than equal to니까. 그리고 아까 오른쪽으로 다 넘기는 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도 확률이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KIRB라고 썼던 그 공식에서 LGD 곱하기 뭐 마이너스 PD LGD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건 expected loss였었고요. 이 전체가 value risk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규제자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economic capital이었고요. 근데 요 식을 봤더니 지금 물론 이제 얘를 곱해준 것까지 해서 이제 economic capital 될 텐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뭐라고요? 됐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LGD가 데이터가 많으면 아까처럼 뭐 평균을 구할 수 있고 침체기에만 또 따로 떼어서 평균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모델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트라이, 덜맨, 트랩 뭐 이런 분들이 LGD 모형을 어떻게 그 이론 모형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로그 노멀 케이스를 생각을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케이스가 3개가 있는데 로진 노멀, 로그 노멀, 뒤에 보면 이제 프라이라는 사람이 노멀 이렇게 이제 케이스 3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아까 에셋 ability to pay처럼 어떤 그냥 가상의 어떤 변수 y가 있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지금 리커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리커버리 레이트는 1-LGD죠. LGD 더하기 리커버리 레이트를 하면 1이 되게끔 어느 쪽 한쪽만 알면 다른 쪽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리커버리 레이트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커버리 레이트를 결정하는 어떤 y라는 것은 어떤 평균값 더하기
시그마의 어떤 상관계수, 아까 로의 역할을 하는 어떤 상관계수하고 요 시스테매틱 리스크하고,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빠지면 부도 확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 웨이트도 작아질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친구 회사의 또 어떤 고유한 어떤 특성에 의해서 Y가 결정되는데요. 똑같이 X는 이거고요. 아까 앞에 봤던 X하고 똑같은 X입니다. W도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로직 케이스니까 얘가 노말이고 노말이니까 얘는 노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1 더하기 이거 분의 이거로 하면 이렇게 정의되는 얘는 보통 우리가 하는 로짓 노말. 얘를 로짓 노말을 별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리커버리 레이트. 리커버리 레이트가 Y의 함수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묶어 써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보통 로진 모형을 하면 우리가 이제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모형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로진 모형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요식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쓰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보통 예를 들어서 부도율, 어떤 회사가 페일할 확률 1 마이너스 그거니까 살아있을 확률이죠. 그래서 로그 오드스예요. 로그를 취한 부도 생존 확률 비율이 어떤 변수의 선형이다. 그런 모델이 보통 로진 모형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로그 리커버리 요거는 LGD 로그 리커버리 LGD 비율이 시스테매틱 리스크라는 어떤 X의 선형인 모델로 가정을 해보자 하는 게 덜렌 트랩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로그 노멀 케이스는 이제 로그 노멀을 만듭니다. 이제 로그를 취한 게 노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으니까요. 로그를 얘를 취하면 엑스포넨셜이 떨어져 나가죠. 그죠? 그럼 이쪽은 노멀이 되면서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프라이라는 거는 그냥 노멀로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 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이제 얘들을 오메가나 시그마를 알 수 있으면 이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루스하게 이야기해보면 얘가 나빠지면 리커버리 레이트가 나빠질 것이다. 만약에 이거를 알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커버리 레이트를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LGD잖아요. 그죠? LGD.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제 작게지만 LGD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LGD라는 거에 PDF를 즉 확률 밀도함수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밀도함수에 파라미터가 있을 테니까 그 파라미터를 그 밀도함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찾아보자, MLE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모르지만 X라는 거에 조건으로 컨디션을 하게 데이터는 지금 이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파라미터들 우리가 관심 있는 파라미터야 아까 보니까. 그래서 얘의 밀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보니까 네. 아주 이쁘진 않지만 네, 이런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때를 제가 해봤더니 실제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여기가 회수율이었잖아요. 여기가 손실율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그거 마이너스 나머지 투항이고 그래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로그 노멀 케이스도 실은 이제 정리가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초기에 이야기할 때 대량적인 부분을 이제 지나갈 때 어떤 파라미터를 추정을 해야 무슨 계산을 할 수 있는데
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 프로블럼의 그러니까 목적함수, 즉 극대화하고자 하는 우도함수를 쓸 수가 있냐? 일단 쓰면 데이터의 수가 파라미터 수보다 더 많으면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분포함수를 어떻게 디라이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여러분들도 개선을 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식 자체를 이거의 관점으로 표현하면 얘가 정규분포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얘가 있으면 얘를 나눠주고요. 나눠주고 그럼 얘가 떨어져 나가주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저를 보냅니다. 그러면 요거로 나눠준 이거 마이너스 나눠준 요거는 얘잖아요. 근데 얘는 정규분포예요. 그러니까 우도함수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접수가 안 되는데 고개만 끄덕거린다. 그냥 회귀분석 이걸 할 때도 우도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얘가 만약에 정규분포한다고 하면 엡솔론은 뭐 당연히 y-x 베타네요. 그죠? 네. 그러면 엡솔론이 정규분포를 하는데 평균이 0이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2파이 시그마에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half에 시그마 제곱에 얘가 0에 해당되는 파트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y-x 베타의 제곱. 즉, 요 가운데에 있는 텀이 엡솔론이고요. 엡솔론이 정규분포하면 이런 모양이 되면서요. 여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커버리 레이트가 아까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아까 베리언스를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얘가 지금 이거였는데 저 식에서 W 텀으로 해보면 그 엡솔론이라는데 엡솔론에 해당되는 베리언스 텀이 좀 이렇게 길어집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접수를 하고요, 그죠? 네. 여기는 생각보다 더 심플하죠. 노마리 케이스는 훨씬 더 심플하게 모양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로진 노멀의 경우 생각을 해보면요. 로진 노멀의 경우는 아까 이제 그 밀도함수가 정의되어 있었으니까 그거를 확률 변수인 LGD에 해서 적분을 LGD는 뭐 벽에서부터 일사해야 되니까요. 적분을 하면 컨디셔널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뭐 다른 케이스, 로그 노멀인 경우에는 로그 노멀의 LGD에 이게 주어지면 로그 노멀에서의 기대값은 조건부로 금방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포뮬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져 있는 것들은 그냥 다 쓰면 되고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은 실제 적분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베리언스도 뭐 계산되면 되는 거지만 안 되면 이거를 기대값으로 한 거에 제곱한 거를 일단수 곱해주면 뭐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베리언스 포뮬러거든요. 그래서 베리언스 계산할 수 스탠다드 데리베이션.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루스하게 이야기를 하면 X라는 게 표준정의 변량인데 얘가 시스테매틱 리스크라고 했어요. 나쁠 때는 저쪽 마이너스 값을 놓을 것 같고 좋을 때는 플러스 값을 놓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뉴트럴하면 이제 0 근처에서 주로 움직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뉴트럴한 0이라는 값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평균적인
아주 콰이어트한 상황에서의 얘의 평균값, 기대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계산을 해서.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58이다. 그러면 굉장히 스림한 지금 레프트 테일이니까 나쁜 경우라 해서 써야 되죠. 그게 만 나쁜 실제 경우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기대값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주 작은 마이너스 값일 때가 시비어한 다운턴 LGD. 그죠?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가 뭐 평균적인 거. 그 다음에 얘가 예를 들어서 현재값. 현재값이 만약에 1.67이다. 뭐 1.3이다. 어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 x를 계산할 수가 있다면 그 값을 집어넣어서 얘를 계산하면 걔가 베스트 에스티메이트일 수도 있겠죠. 이야기가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모델 파라미터가 다 알려졌다고 치고 추정을 했다고 치고요. 됐다고 하면 얘가 0일 때가 약간 평균적인 값이고, 왜냐면 x라는 게 가운데가 평균이 0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값을 넣었을 때가 안 좋을 때의 LGD 평균값. 그 다음에 현재 x가 어딘가,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그 값을 집어넣으면 현재 상태를 고려한 베스트 S. 이렇게 해주네요. 센스가 되죠, 그죠? 네.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황당한 프로블럼이었는데 조금 쉐이프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x가 그러면 궁금해요. x가 어떻게 생겼을까? x가 그래서 앞에 처음에 그 디폴트 프리퀀시는 하고 쓴 거 있었죠. 처음에 시계 바스책 포뮬러가 나와 있는 그거를 푸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오른쪽에 있었던 x를 왼쪽으로 보내고 x는 하고 쓴 거예요. 예전에는 얘가 왼쪽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던 x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x는 그래서 그 원래 있던 그러니까 디폴트는 하고 썼던 게 g 함수라고 하면 오른쪽에 디폴트 프리퀀시는 g의 파라미터도 쭉 들어있고 x의 함수였는데 이제 x는 g의 인버스에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숫자를 알고 이 숫자를 알면 이 누정육도 함수는 알고 있으니까 얘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얘는 우리가 알아야 될 파라미터입니다. 추정을 해야 될 파라미터. 얘도 추정을 해야 될 파라미터. 특정 연도의 디폴트 프리퀀시.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다. 그러면 대기업이 2014년도에 지금 부도확률이 얼마냐? 2013년도에 얼마냐? 2012년도에 얼마냐? 그 매년 변하죠, 그죠? 이 숫자는 매년 변하는데 그 값을 집어넣어주면 이 값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폴트가 만이라는 해는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풀어보면 얘가 작게 나올 것 같아요. 디폴트 프리퀀시가 부도율이 작았던 해는 얘가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 파라미터 추정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데이터 X가 없잖아요. 얘는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겠냐. 그래서 이 X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앞에 식을 다시 쓰면 되는 건데, 얘를 이제 이거의 함수고, 함수 형태는 이제 G라는 함수 형태는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무슨 정우형에서 로하고 PD를 추정을 했다. 그러면 추정을 하면 그거의 공분산 행렬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공분산 행렬을 계산을 해서
앞뒤에 이렇게 그레이디언트를 곱해주면 이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이제 이 함수가 이 함수니까요. 지금 이거 함수를 추정을 하면서 PD하고 로를 추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러면 x의 분산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분산을 알고 있는데 분분산도 알고 있는데 얘의 분산은 어떻게 알구나? 근데 보니까 이렇게 함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얘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 여기부터 델타 메소드라고 해갖고 그 함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정한 파라미터들로 1차미분한 것들을 앞에 뒤에 곱해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타하고 그거의 코베런스를 알 때 이거의 함수의 분산이 뭘까? 이걸 하는 방법이 그래서 아까 뭐 포텐셜 LGD는 예를 들어서 베스트 에스밋이 있어요. 베스트 에스밋은 만약 x라는 현재 값을 시스테매틱 리스크의 현재 값을 알았을 때 계산한 LGD 값이다 라고 했을 때 아까 감독원의 그 텐더티브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그 또 언서티가 또 있으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계산해라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값이 x라는 게 지금 현재 1.3이 계산됐어요. 보니까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평균적으로 0이라고 봤을 때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은 상황이죠. 1.3인데 1.3은 너무 그 확신에 찬합시다. 그러니까 좀 더 조정을 해서 좀 나쁘게 만들어라는 거죠. 포텐셜 LGD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나쁘게 만들겠느냐? 그냥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추정치가 있는데 추정치에 얘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표준 편차에 이 정도 이 95% 원테일에서 1.6이니까요. 그거만큼 표준 편차만큼 이쪽으로 당긴 거예요.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감독기관들이 당시에 어떻게 해서 저걸 만들어낼지는 생각을 못했겠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저 정도면 충분히 보수적으로 현재 상태를 조정한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죠. 자, MLE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는 연간 구도율이에요. 연간 구도율.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아까 PD와 로가 관심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보니까 G의 인버스 DF라는 펑션만 디파인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보도함수를 이제 만들고 싶은데요. 다시 하면 연간 구도율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DF라는 데이터가. 그리고 파라미터 추정치는 PD하고 로인데 우리가 X라는 것은 표준평균분포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근데 DF가 어떤 분포 모양을 가질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학 책을 긴급 수배를 해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테크닉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학원 정보 가면 이제 배우는데요. X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X의 밀도 함수가 F예요.
다음에 x의 함수 y를 정의하는 거예요. x의 함수 y를 정의하고 y는 또 이러한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데 얘가 원텀 펑션이고 이 친구로 원텀 매핑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 g 함수의 역함수를 요구라고 두자. 그 다음에 g를 역함수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즉 x는 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x는 g의 역함수의 y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함수를 y 함수 테니까 y로 미분한 거야. 그렇죠? 아까 이 친구는 뭐라고 그랬죠? x라고 그랬죠? x. x는 g의 인버스의 y니까 여기 x잖아요. dx, dy. 다 됐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요 퀀터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조코비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얘 지금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얘 PDF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바로입니다. y 우리가 알고 싶은 이 y의 밀도함수는 오른쪽이라는 겁니다. 이쪽. 뭐냐면 얘가 정의되는 y가 정의되는 범위 내에서 원래 함수가 뭐였죠? x의 함수가 정규분포 무슨 분포가 있었잖아요. 그 정규분포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다가 얘를 꼴깍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요. 그 앞에 이건 디터미넌트 행렬식 디터미넌트고요. 요 계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산을 할 수 있으면 얘가 계산되는 거잖아요. 얘를 집어넣고 디터미넌트를 쓰고요. 곱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출발점이었던 얘의 밀도함수에다가 얘의 밀도함수는 x의 함수였을 거 아니에요. x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죠. 왜냐면 얘가 x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통계학에서 하면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테크닉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에 대해 잘 할 때 그러면 얘의 함수인 얘는 무슨 분포일까? 이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x가 아까 정규분포한다고 했거든요. x가 여기에 이제 x가 들어간 거고요. 이 참이 미분한 거에 디터미넌트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해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아까 1차 미분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하나 나오고요. 아까 정규분포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으면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진행을 시켜보면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얘가 데이터고 얘가 파라미터인 밀도함수인데 모양이 아주 좀 다르게 생겼죠. 출발점은 정규분포처럼 보였었는데 이거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이 함수가 주어지면 PD하고 로는 이제 추정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런 필드의 그런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정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요. 데이터가 4포인트, 추정할 파라미터가 2개. 인 케이스는 이거는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이거 하면서. 연간 자료가 4개밖에 없어요. 파라미터는 2개예요. 그래서 Y는 아시죠? 디그리 오프 프리덤 2개나 있잖아요, 아직. 그죠? 추정을 했습니다. 예, 급배할 거고요. 이제, 로를 추정하는 방법이, 로라는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이 뭐, 다른 방법도 있다, 뭐 그런 건데, 좀 지나가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보면 이제 리커버리 레이트의 우도함수는 어떻게 생겼느냐? 아까 보니까 뭐 이제 이런 모양인데, 그러니까 리커버리 레이트의 그거를 알면, 나중에 리커버리 레이트의 그걸 알면,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리커버리가 G 함수고요. 그러면 얘가 LGD가 되겠네요. 그래서 체인지 오브 매력을 그 테크닉을 이용하면 LGD의 덴서티를 쓸 수가 있고요. 이쪽의 덴서티도 이렇게 맵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회수율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회수율을 가지고 우도함수를 만들어 추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LGD면 LGD 관점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연간 디폴트한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2해에는 5명, 2해에는 17명 뭐 이런 식으로 디폴트된 차주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데이터셋에서 그 다음에 그 친구들 예를 들어서 5명이 디폴트를 했는데 5명이 디폴트를 해서 회수가 얼마나 됐냐, 회수율. 17명이 디폴트를 했는데 회수율이 얼마냐, 뭐 회수율.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관심 있는 데이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주 테크니컬한 디테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덴시티 함수 이렇게 극대화하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만 그냥 생각하면 되겠고요. 테크니컬하게 보면 실은 이 그 리커버리 모델에서 시그마는 독립적으로 아이덴티티가 안 돼요.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통해서 구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그 로진 노멀 모형을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구성을 합니다. 그럼 t 시점에 집어넣어서 로그를 취하고요. t 플러스 2 시점에 집어넣어서 구하고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있겠죠. 걔의 표준 편집을 이거로 리플레이스 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 그럼 나머지 뭐가 남죠? 뮤하고 오메가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로그 노멀을 가정한다고 하면 로그를 취한 리커버리 레이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걔의 표준 편집. 노멀을 가정하면 그냥 얘의 표준 편집.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보면요. 저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4개의 숫자가 리커버리 레이트고요. 4년치 데이터밖에 없는 진짜로요. 32%, 36%, 40%, 45% 특정 은행의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가 그 해에 디폴트하는 개체가 얼마나 있었느냐? 11, 7, 뭐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이제 구분을 해서 뭐 기업 중에 뭐 섹터를 딱 떼어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 다음에 요건 아직 모르지만 아까 보니까 PD하고 로를 계산하면 역으로 X 햇을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X 햇은 별도로 제가 딴 데서 계산해라고 집어넣었어요. 보니까 마이너스 0.4도 있고 뭐 1. 얼마도 있고 마이너스 0.27, 마이너스 1.08 뭐 이런 숫자들이 나와요. 지혜를 데이터로 받아서
그냥 여기 쓴 거예요. 우도 함수가 만약에 내가 로진 모델이다 그러면 뭐 첫 번째 우도 함수 계산해서 나가고, 만약에 로그 노멀이다 그러면 뭐 두 번째 우도 함수 계산해서 돌려서 얘를 극대화시켜주거든요. 마이너스 q. 얘는 뭐 그냥 정규분포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파라미터가 이제 0과 1 사이 그런 것들을 하고, 이게 목적함수 세 개 그 식을 다 써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뭐 어렵지는 않죠. 그 개념 이해가 되면. 이게 이제 실행된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두 개 파라미터. 두 개 파라미터가 여기에 t 값이고요. 첫 번째가 U고요. 두 번째가 오메가. 오메가는 일종의 상관계수이기 때문에 0.28, U는 마이너스 0.5. 그래서 이게 아주 험악하게 생긴 데이터가 있어요. 저희가 작업을 한 2006년쯤 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디폴트가 난 친구들은 이때 그래서 걔들이 그럼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데 를 보려고 그러면 보통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율 데이터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X가 안 나오는 거죠. 적어도 뭐 5년, 적어도 7년 뭐 이런 데이터를 쓰라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시스템의 비리스크 벡터는 아까 계산했던 그 값이고, 리커버리 두 개가 데이터고, 요 데이터, 그러니까 요 annual default rate는 아까 뒤에 보는 것처럼 그 x를 계산할 때 필요했던 것이죠. 디폴트 레이트가 주어지면 간단한 아까 우리 썼던 우도 함수를 써서 XT 이거 다 계산이 안 됐죠? 제가 다른 거를 하나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바로 쓸 수는 없는데 저는 맞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FTT 이게 좀 전에 봤던 건가요? X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잘 지금 못 찾겠네요. 근데
보니까 아까 4개의 디폴트 프리퀀시 데이터를 집어넣고 추정치가 나왔는데 이제 얘가 마지널하게 콜레이션이 잡혔고요. 거의 뭐 0이네요. PD가 3.4% 정도고. 그러니까 이쪽에 이건 에버리지 PD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노멀에 파라미터 쓰는 거는 다 나오고, 이런 경우는 뭐 안 나왔으니까 계속 뭐 이런 모델이 좀 리저너블 해보는 거죠. 이 모델이 알다시피 4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메시지 같은 거. 그래서 이게 결과거든요. 그래서 노멀을 가정했을 때, 노멀 데스티를 가정했을 때, 리커버리 모형에서요. XT가 만약에 제로인 경우를 컨디셔널하게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그래서 정상적일 때 LGD가 이러한 부도율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리커버리 레이트를 나타내는 친구들의 평균 LGD는 어떤 값이냐? 대체로 뭐 이 부분이겠죠. 정기용품은 스트레이트포워드 가운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로진 노멀인 경우에는 적분을 해봐야 하는 거고, 로우 노멀은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어느 모델 쓰는 거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회수율이 한 45%라고 하면 55% 정도 손실률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샥을 X가 저거일 때니까 다운턴은 이제 X를 이제 샥을 주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0인가요? 이쪽 1% 테일에서 아마 저쪽 끝에 테일에서 3. 얼마를 집어넣으니까 이제 얘가 그냥 정상적인 노멀 다운턴인데요. 그러면 시프트 된 상태에서 평균 값을 구해보면 이제 전에는 이 정도였었는데 다운턴에서는 이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X를 마이너스 3.09, 99.9% 쓰셔야 되죠. 그 다음에 특정 시점에 지금 X가 마이너스 1.09 뭐 이런 값이라고 하면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마더리 차이 음식인 거죠. 마더리. 저기 베스트, 저 평균 계산하면 이제 저기 베스트 S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베런스 매트리스를 가지고 포텐셜 LGD를 계산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게 결과가 나옵니다. 뉴트럴 스테이트일 때, X가 0일 때는 이 색에서 한 60%. 그 다음에 이게 현재가 베스트 S입니다. 그 다음에 LGD.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값이 이건데 그거에서 그 97.5% 양쪽 테일을 하면 5%가 될 텐데 97.5% 한쪽 테일 2.5%를 만드는 그 스레이솔드 마이너스 1.96을 곱해갖고 얘를 나쁘게 만든 거죠. 그랬을 때 포텐셜이 나빠지죠. 평균보다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다운턴일 때는 이제 이 경우고요. 3.9일 때 67점. 디폴트 웨이트는 아까 LC가 넘버가 4개였는데 회수율 또는 LC가 4개였는데 디폴트로 웨이트를 주면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균이나 얘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X가 0이 돼하고 히스토리컬 맥시멈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얘를 별도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통계적인 생각으로 이제 얘를 이렇게 다운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히스토리를 그렇게 봤을 때 당신 은행에서 제일 나빴을 때보다 이게 충분히 보수적이냐?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여기는 뭐 좀 거의 뭐 비슷한 숫자입니다. 좀 더 작았으면, 좀 더 컸으면 뭐 모양이 더 퍼펙트 했을 텐데 뭐 그러려고 그러면 얘를 뭐 99.999 하면 되죠. 더 올릴 수 있죠. 이 정도는 리저너블 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을 이제 이런 걸 생각해서 이제 충분하게 쌓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손실이 나는 거지만 더 엄격하게 이런 숫자를 적용을 해서 쌓는 거예요.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요구하는 규제 자본은 다 다운턴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안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쌓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보여드리면 것 같아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만 해도 좀 촌스러웠어요. 제 연구실 책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제 연구실에 책들이 있네요. 그래서 어디선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봤었죠. 그래서 더 어렵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LG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으면 그냥 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디스트리뷰션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양이다. 그럼 이런 모양이면 평균이 한 여기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멀 타임이 아니라 좀 안 좋은 때 데이터가 많이 있다. 그럼 또 해보니까 LGD가 뭐 이렇게 뭐가 생겼다. 그러면 좀 더 높다. 그게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좀 티피컬하게 그냥 데이터 분포, 알파하고 데이터 그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모양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데이터가 없으니 이걸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싱글 팩터 어프로치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 많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대신에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떻게든 어떤 이제 평균적인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 바젤 규제가 들어올 때는 그래 그러면 그게 이제 평균적인 상황에서 그거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매직 넘버를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올려서 얘가 다운턴이다. 그렇게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 뭐 유럽에 있는 그 대형 오래된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좀 읽죠, 이제 눈에, 그죠? 네, 눈에 좀 읽을 거예요. 그 숫자 같은데. 테이블 봤어요. 이것도 봤어요. 기대값 계산하는 포뮬라도 봤고, 시프트 시킨 것도 봤고요. B에 뭐 X 데이터에 X를 계산하는 방법도 아니면 출력이 되면 집어넣는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크게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여신 타입 1에 이런 거, 여신 타입 2에 뭐 이런 거, 뭐 쭉 해서 이걸 쭉 이제 채워놔야 되겠죠. 세그먼트가 그래서 뭐 한 20개 정도 타입이 쭉 있다고 하면 그걸 다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 세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신규로 취급을 해서 여기는 디폴트 리커버리는 데이터가 2년치밖에 없다. 2개 포인트밖에 없다. 그럼 추정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친구에서는.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극대화시켜서 그 로하고 PD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X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경우는 넘어가도 되고요. 저기 위에 보면 이제 2001, 2002, 2003, 2004인데 2003, 4 그러니까 이때가 절반이 실은 리세션 모양 이렇게 보이는 그런 때였죠. 카드 사태 바로 직후. 그래서 그때가 다른 때에 비해서 그 숫자가 좀 크죠. 얘가 좀 더 크죠.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 일반적으로 낮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저게 아까 보니까 싱글 팩터 모형이었는데 싱글 팩터일 필요 없이 이제 멀티 팩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1이 있고 X2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젤 프로그램을 보거나 아직까지는 싱글 팩터 모형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데이터가 없을 때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이게 LCD 이게 이게 이제 디폴트 웨이티드 된 LGD 그러니까 여신 타입 A가 있을 때 4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부도율로 가중치를 둔 LGD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타운 LGD를 추정했잖아요. 추정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여신 타입 1, 2, 3, 4 쭉 해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어서 직선을 쭉 그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히스토리컬한 데이터 한 2개가 있어요. 모형을 추정을 못했어요. 지금 시작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지금 그 2개 데이터를 디폴트로 웨이트를 줘서 하나 계산할 수 있겠죠. 그 숫자가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해당되는 게 없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했냐. 다른 데들 다 비슷하게 여기는 친구는 여기고 여기는 친구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방금 감독님 보기에는 뭐 이런 일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만 하느냐. 더 보수적으로 쌓아 이런 일도 있으니까 이런 게들 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모양인데 마지막 슬라이드는 그림을 좀 다르게 찍어봤어요. 일단은 좀 그래 보이는데 여기는 스퀘어 투시한 것도 있고요. 그냥 턴도 있고요. 여기는 제곱한 턴도 있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그려져요. 좀 더 타이트해 보이죠. 그래서 세그가 데이터가 없는 것은 퀴즈된 선에다 해서 찍어라. 그래서 얘가 뭐 제각각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그게 좀 하기 어렸을 텐데 뭐 이런 모양은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할 때 한 20개 중에서 한 9개, 3개가 부족했는데 이렇게 체험을 해요. 산업은행인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LGD하고 그 다음에 바젤 포뮬라의 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콘스턴트들이 어떻게 딜을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죠. 저 립다 함수를 change of variable 기법으로 유도하는 것은 여러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읽는 게 좋습니다. 논문 올려놓을 거예요. 다음 시간은 이제 리스크 파라미터 중에 이제 또 하나인 이제 EAD를 볼 거예요. EAD도 오늘처럼 마찬가지로 기업 카드를 볼 텐데, 기업 카드를 논문을 먼저 한번 쭉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슬라이드에 가서 슬라이드 통해서 이렇게 빨리 쭉 하겠습니다. 그 논문은 다음 시간 전까지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PD 레이팅 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보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혹 질문 있나요? 그래서 internal weighting space는 내부 모형법이잖아요. 내부 모형법. 근데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신 타입 A는 다운턴 LGD가 0.67이다. 0.67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 나빴을 때의 두 포인트가 있을 때 그게 가장 평균이다. 근데 보통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것을 모델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하다못해 이거는 모델이죠, 그죠? X가 없으면 뭐예요? Y의 평균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엄밀히 하는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독 당국들은 어떤 방법을 쓰든 리즈너블한 방법을 써서 그 모델이 이런 것들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호플리 내가 계산한 ALD 값이 그렇지 않았을 때 계산한 것보다 조금 더 작아서 얘가 좀 더 작게 계산돼서 내가 캐피탈을 좀 세이빙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이제 IRB의 취지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데가 좀 더 세이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데이터가 없이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값을 찍은 경우에는 당연히 점검이 또 나오죠. 승인을 한 이후에도 1년, 2년 후에, 3년 후에 데이터가 쌓였을 때 그때 한 값들이 리즈너블하게 맞느냐를 점검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건 큰 문제가 됩니다.